지방흡입에 대한 거를 제가 언제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잠깐 지방흡입 하지 마세요. 진짜 안 예뻐요, 별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왜 지방흡입을 하면 안 좋은지, 이거를 왜 지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볼게요. 지방흡입 수술이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성형수술 순위 중에 2위에 해당될 정도로 보편화가 됐어요.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성형 강국인데, 대국인데, 그 중에 2위에 해당이 될 정도면은 뭐 아무나 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시술을 하고 아무나 다 그걸 자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흡입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요 약간 손톱만한 절개를 해서 지방을 불리는 용액을 그 안에 채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방이 이제 불고 막 좀 유연해져서 흡입관, 약간 진공청소기 같은 이런 흡입관을 그 절개에다가 삽입을 해서 이렇게 휙휙 이제 휘저으면서 지방을 빨아들이는 수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 뺀 결과를 통에 담긴 거를 보시면은 이 한 5분의 1 정도가 노랗게 지방층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 전에 들어갔던 그 용액과 피가 섞여서 한 5분의 4 정도가 용액과 피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층이. 근데 이 지방흡입 수술을 정말 아무 데서나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어떤 뭐 그냥 성형외과 주력이 아니든 보조든 주력이든 간에 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술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방법 자체가. 그런데 저는 정말 어지간하면은 이 지방흡입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들 성형수술 2위인데 아무도 이제 뭐 듣지는 않으시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을 한다고 해도. 근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비만수술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곳조차도 뭐 대리수술을 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예쁜 결과물을 보기가 힘듭니다. 지방을 너무 많이 빼서 외피가 얇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방흡입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계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아주 고르게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표면에 다 드러나게 돼요. 더 심한 경우는요, 근육이 드러납니다. 이런 팔뚝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너무 이제 외피가 얇아지다 보면은 그 밑에 근육 모양이 보여요, 비쳐서. 피하 지방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건 정말 완전 잘못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얇게 뺀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칫 한순간에 의사분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석션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조금 오래 머물렀어. 그러면은 특정 부분에 폐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인체가 알아서 다시 붙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이오본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생체본드예요. 자가적으로 붙게 되는 우리가 이런 화학물질이 아니라 인체가 바이오본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 덩어리가 지게 되고요. 그게 그대로 고착화돼서 앞으로 이제 다 낫게 되더라도 계속 그게 보여요. 겉으로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자 해서 수술을 한 직후부터 바로 아주 타이트하고 단단한 압박복이라는 걸 입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압박복이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복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앉으면 아무리 살이 없다고 이제 빼서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접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랫배 쪽에 발생을 하거든요. 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은 그 접힌 부분이 압박복에 눌려서 패인 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살이 나중에 패여요, 그 부분이. 압박복 무늬 그대로. 그래서 이런 자꾸 폐임 현상, 울퉁불퉁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도저도 없이 매끈하게 잘 됐다고 쳐도 우리가 이제 전신 지방흡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부분 지방흡입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팔뚝이다, 복부다, 아니면은 뭐 브래지어 라인이다, 허벅지다 이런 식으로 부분 지방흡입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지방을 뺀 부위와 빼지 않은 부위의 연결점, 즉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 부분이 차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직각으로 딱 떨어진다든지 뺀 부분은 너무 빠져 있고 밑에 부분은 빠지지 않은 부분은 너무 도드라져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은요, 정말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서 정말 잘하는 곳에서 해야지 이렇게 성형수술 2위가 될 정도로 보편적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수술입니다. 설사 비만
전문 클리닉이라고 개업한 곳이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홍보를 하는데, 여러분 같아도 내가 진짜 잘된 사진만 찍어서 올리지 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홍보한다고 올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믿어서는 안 되고, 이 업종 자체가 워낙 거액의 수익을 단시간에 낼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개업을 하고 오픈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만 전문 병원이라고 했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게 돼요. 그러면 다들 이제 수술을 대충 받고 대충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본드니 무슨 폐임 현상이니 계속 문의를 하게 돼요. 그럼 병원 측에서는 그게 모두 완만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1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긴 분들은 2년이 걸리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 1년을 기다리고 1년이 돼도 안 되면 나는 2년에 해당하는 부류인가 보다, 내 사회성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2년을 갑니다. 근데 2년이 돼도 안 사라진다. 그럼 이제는 수술이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병원에 항의를 하러 가겠죠. 그런데 그 병원은 폐업해서 사라져 있어요. 다른 곳에 다른 이름으로 개업을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병원이 그 병원이었는지, 원장이 누구였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비만 전문 수술 병원이다, 비만 흡입 전문 수술 병원이다, 이런 거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정말 내로라는 지방흡입 전문가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 3분 정도 계셔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피멍이 심각하게 들거든요. 거의 뭐 교통사고가 났나 싶을 정도로 큰 부위에 심하게 멍이 드는데, 현재는 이게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수술하고 나면은 한 부위가 전체 피멍이 드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고 의사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뭐냐면, 어떤 전문가분이,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분이 수술을 한 결과를 봤는데 멍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지방을 뺐기 때문에 멍이 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지방을 빼는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피멍이 드는 것이다. 혈관을 터뜨리지 않을 정도로 숙련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수술 후에 멍이 들지도 않고 통증도 최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1%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라고 하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0.0 몇몇 프로겠죠.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흡입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요, 모두가 숙련도도 없이 너도 나도 성행 유행에 편승을 해서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요, 마케팅 비용만 지불을 하면 누구나 전문가처럼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전문가분들은 마케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딱 검색을 했을 때 지방흡입 전문가 치면 쭉 나오는 것은 다 마케팅 비용을 지불한 곳이고, 실제 전문가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정말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고 있죠. 그렇지만 정말 진실되고 유용한 정보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덮여져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지금 살이 찌는 이유는 비만 세포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비만 세포수는 일단 성장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딱 정해진 수 이상은 잘 안 늘어나요. 근데 이 비만 세포의 크기가, 덩치가 커지는 게 바로 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세포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세포수를 제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는 볼 수가 있지만, 결국 남은 세포가 다시 커지게 되면은 요요는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흡입은 요요가 없는 수술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포는 커졌지만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살 그 정도도 되지 않게 진짜 이 감촉이 살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해진 세포는 그만큼의 역할을 이제 나눠서 고루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세포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체는 그만큼 뭐 호르몬의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사작용, 에너지 소모 작용, 이런 모든 면에서 반드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인체의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까지라도 내가 이런
외형을 변화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 심리 상태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방흡입 수술만 하면은 인생이 변할 것 같고 한 부위만 할 것 같고 나는 팔뚝이 가장 컴플렉스야. 그래서 팔뚝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하고 나니까 이 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허벅지도 눈에 띄고 복부도 눈에 띄고 그렇게 한 부위 한 부위 계속 늘어나게 되는 불만족의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수술을 한 후에도 식욕이 통제가 되지 않죠. 당연히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상처나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요요를 겪는 상황이 옵니다.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버렸는데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방흡입 수술은 결심을 했다.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난 지방흡입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심리적인 문제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 몸에 칼을 대고 뭔가를 이런 수술을 해서까지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은 외형만 변화시키는 것들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요. 가장 돌이키기 힘든 방법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